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끔씩 지주공동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언급하는 레오팔레스 21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쯤에 이 레오팔레스 21이라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관리를 하는 업체에 취직을 해서 건물 벽면에 전화번호 한 23개 정도 부착해 있는 데서 하루에 전화 10통씩 오는 데서 계약서, 중개계약서를 막 쳐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500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직원 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 직원 한 분 있었는데, 남자 직원은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좀 어려웠는데, 그분은 한 25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뭐 운전하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어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갔다. 아무튼 건물 벽면에 대한 전화번호의 효과를 그때 뼈저리게 막 느끼면서, 뭐 사실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덤으로 얻어 걸려서 그냥 계약서를 그냥 술렁술렁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택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지역이 오산의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오산의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이 취소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 그때 당시 사장님이 건물명에 전화번호 걸으면은 전화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 임대 좀 많이 쓰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재개발 취소가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되면 건물을 헐거든요. 그러니까 헐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물들인데, 반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말으려고 들어가는데 반대로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건물이 한 60동에서 70동 사이에 있었거든요. 한 900호 정도 됐었고, 그리고 또 추가 영업을 떼가지고 한 1200호 정도까지 늘렸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지금 현재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관리를 한 690동, 한 70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주택 관리를 연구하려고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아파트 주택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사례 같은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레오팔레스 21이라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예. 그때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임대사업 문화, 그리고 계약 문화, 뭐 그런 것에서 레이킹, 시기킹 그런 얘기 했죠. 임대인한테 계약할 때 사례금을 준다, 한 달치를, 임차인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왜 사례금을 주지?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한 20년 넘게 주택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례금의 용도가 뭔지 알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가끔 언급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레오팔레스 21 굉장한 업체입니다. 굉장한 업체. 이 업체가 오픈한 지 5년 만에 한 20만 호를 관리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신문, 언론 이렇게 검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제가 2019년, 2020년쯤에 제가 작성한 문건이에요, 요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까지 제가 2009년부터 이 업체를 알게 되고 나서 가끔씩 이제 이 업체 검색을 해요. 레오팔레스 21 뭐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레오팔레스 21에 관련된 문건들이 나옵니다. 예.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는 물건들, 뭐 신문,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거론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점점점 사라져요. 점점점. 예.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었는데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어딘가 잘 정리해서 키핑을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정리를 안 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문서에 산발적으로 제가 뭐 이메일이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 그런데, 네이버 뭐 웹하드 뭐 그런 데에다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선 있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신문 기사 같은 건 안 없어질지 생각하고서 이제 놔뒀는데 그 신문 기사 자체가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원래 알고 있는 부분에 한 20% 정도는 그 연원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날리고 그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퓨처가 불명확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오팔레스 21은 임대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으로 임대업을 하는 기업형으로 임대업을 한다. 근데 그냥 임대업이에요. 임대업인데 여기는 흔히 말해서 뭐 법인이 한다, 뭐 기업이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기업형 임대관리라는 뭐 기업형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근데 외국에는 일본에서는 그냥 임대관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 레오팔레스 21 사례를 보려면은 종합부동산회사라는 단어가 딱 적당해요. 왜냐하면 임대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도 합니다. 건축. 네. 그리고 중개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임대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리업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관리업하고 좀 달라요. 얘네는 뭐냐면 전전대형 임대업이에요. 전전대가 뭐냐면은 실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주인이 따로 있죠. 그리고 레오팔레스 21 자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죠?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 그 임대업을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그 임대업은 약간 관리업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전전대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적으로 전전대는 사실 실제 소유주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에요. 예. 관리 주체가 더 뭐라고 해야 돼? 주체죠, 주체. 이 소유의 권한이 더 강한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의, 흔히 말해서, 책임성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어떤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더 강하다 그러면, 소유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의 의존도가 좀 높다. 의존도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더 많이 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소유하는 쪽에, 책임성이 또 강했죠. 예, 강하다 보니까 임대인 그 자체가 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식이 개인의 소유를 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어떤 시기를 맞이해서 그 이후부터는 관리업체, 이런 부동산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었나, 아무튼, 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그거를 다 가르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임차인 주도시장에서 임대인 주도시장으로 넘어가는 임대인 주도시장이 발생되면서부터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뭐, 주택관리협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주택임대관리협회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전전대 서비스로 자기관리라는 어떤 형태의 유형을 법적으로 뭐 이렇게 입법 발의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거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를 무턱대가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그냥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맡기는 데가 없죠. 예, 그런 형태요. 자기 관리를 맡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막 영업을 뛰어도,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손해가 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되게 안 돼요. 예. 하시는 분은 간혹 있어요. 강남 쪽에 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도 거의 뭐냐면은, 관리를 통해서 수익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 수익률이 이제 깨져버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서는, 그냥 어차피 수익은 안 나오는데 그냥 관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차피 좀 이따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거죠. 매매에서 매도에 대한 시세 차익만 생각하자 뭐 그런 식으로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맡길 수가 있는데 정말 수익률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죠. 예. 맡기면 그겁니다. 호구입니다. 호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됐냐? 도대체 임대인 주도시장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대 관리 업체, 기업형 임대 관리 업체에 맡길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인이 올곧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라고 해야 돼? 완성형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업형으로 되는 어떤 그 조건, 그러니까 그 임대인 주도 시장의 조건이 기존의 임대인이 좋은 거지, 새롭게 신축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수익도 안 나고, 부동산의 가격도 그렇고, 매도 소위 말해서 건축 비용도 그렇고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누구만 수익을 낼 수 있냐면 기업형으로 토지를 지주공동 사업하고, 그리고 건물을 모듈화 주택을 해서 단축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를 하는 임대인들은 본인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만약에서 뭐 그 시중에 있는 건축업체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그 건축업체를 통해 신축을 하면서 토지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 수익이 안 나니까 그야말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관리형 흔히 말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왜 잘해요? 제가 지주공동 사업 나온 지주공동 사업, 그리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관리형이면 자기관리형이라는 거를 우선은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된 다음에,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개업소, 임대인, 건축업체한테 쭉 얘기를 해요.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미팅하고, 다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근데 저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꼭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 서울에서 자기관리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법률도 통과시키고 뭐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도입해서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임대인분한테. 자기 관리 혹시 맡기실 생각 없으세요?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냐? 미친 거지, 미친 거야. 그 가격에 왜 하냐 이거야. 그 가격에. 내가 미쳤지. 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이게 혹시 맞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반대로 제가 엄청 욕을 먹은 거야.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라이브한 현재 시장과 이 개념들이 새롭게 도입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이 개념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안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축업체, 중개 사무소 운영한 중개인들, 그리고 뭐 임대인들, 그리고 관리업체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엄청 짓밟히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디테일하게 정말 실행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필터링이 좀 많이 됐어요. 저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런 것이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 도래해가지고 주류가 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런데 굉장히 비판적인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다. 왜냐,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계속 싸우면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막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이 문건도 주면은 건축업체분들한테 드리고 막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자. 그런데 다 시큰둥, 말도 안 되는 소리, 경험도 없는 놈의 새끼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셔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곧 도래할 것이 거의 한 발자국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을 할 때, 저희를 이해할 때 좀 배경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짝 한 반발자국 앞선 정보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나 10발자국 전의 정보는 그냥 알아도 몰라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소분들이 대리점을 가입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바로 반발자국 그 전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시의적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리점 모집, 중개사업 파트너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모집이 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내용을 알고 뒤늦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늦은 거고, 그죠? 근데 대리점 모집하는데, 뭐, 한 1년 전쯤에 이 얘기하면 대리점 모집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대리점 모집하면 어느 정도 먹힌다. 임대인 주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중개업소들이 다들 이제 경험으로 그 안에 이제 빠져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아무튼 그 업종은 그 종합부동산 회사 임대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축, 임대 관리 다 합니다. 금융, 뭐 인터넷 망 사업, 뭐 리조트 사업, 그리고 그 치과도 해요. 치과. 뭐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사업 규모는 그 2017년도에 그 원래는 그 레오팔레스 20이 아주 독보적으로 지주공동 사업을 치고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부를 축적해죠. 그래서 그 업계 1위 2017년도 기준에 70만 호를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일본도 너무 장기적인 침체 때문에 그리고 또 레오팔레스 20에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몇 번 터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그리고 그 부도위기가 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70만 원에서 한 몇 년 사이에 40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40만 원 급으로. 그래서 업계 1위를 내주고 지금 현재 4위 좀 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일본의 그 임대주택 관리하면 무조건 레오팔레스 20이 그 전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동건탁, 다이토 켄타코라고 하죠. 그 업체가 지금은 1위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레오팔레스 20은 되게 특징적인 게 지주공동 사업을 좀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업체로 특징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왜 다이토 켄타코 같은 회사가 1위를 할 수 있냐면은, 매매 방식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전에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됐는데, 2010년도 들어와서, 2010년도 들어오기 전에 그 리츠가 도입이 되면서 리츠를 또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다이토 켄타코 같은 회사가 이제 또 건물을 더 많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을, 그죠? 증권 거래소 증권 회사에 상장을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건물 임대 주택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토지를 아예 구매하면서 이제 투자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오팔레스 21은 그걸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의 흐름에 따라 1위, 2위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현재는 4위고, 지금 다이토 켄타코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그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은 검색해도 안 나요. 다이토 켄타코가 유니클로 있잖아요. 유니클로를 투자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되게 많이 법니다. 되게 많이. 거의 은행급으로 벌어요. 은행급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세대 은행과 2세대 은행 그런 식으로 나눠져요. 토지 토건 건물이 막 인구가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산업 인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풍미하고 있을 때는 건축 건설 그쪽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고, 그리고 그쪽에 퇴색화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 은퇴하는 시대, 흔히 말해서 임대인 주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그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임대 관리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은행이 또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은행이 유명한 게 맥커리가 있어. 맥커리. 호주의 맥커리 인프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영종도 거기 인천공항 거기 도로 있잖아. 다리 있잖아. 다리 통행료 받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도 임대관리 쪽에서 많은 이윤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수급받는 은행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주 쪽에서.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디 나와 있지 않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살면서 알게 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가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에서 안 나와요. 차주에서 안 나오고 우리나라 그에서는 안 나오고 외국에서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본금이 보면은 봅시다. 그 자본금이 752억 엔, 2억 만엔. 그리고 매출이 5천억 만엔. 한 4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만엔. 그러니까 한 4조 정도 되고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을 낸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인구도 그렇고 인구가 정도 2배 정도 차이고 베이비 세대 은퇴가 여기는 200만 명씩, 우리나라는 100만 명씩, 여긴 이 나라는 200만 명씩 그렇게 은퇴하는 거라. 우리나라는 80만 명 정도 되죠. 한 20% 정도는 먼저 이제 그 환갑 채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만약에 저희가 레오팔레스 21처럼 된다 그러면 연매출 2조 원인 회사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걸 약간 이게 카피해서 온다면 아무튼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 계산해 보니까 연매출 2조로 나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미약한 회사인데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은 미야마 유스케 사장이라는 사람이 2073년에 도쿄권에 부동산을 차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거의 20대, 30대, 20대 중후반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그 레오팔레스 21 시작했을 때까지 당시만 해도 40대였어요. 이 사장 자체가 나이가 4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기준으로 60만 원 관리 업계 2위가 되는 게 2014년 기준으로 다이토 켄타코 70만 원, 지금 2014년 기준 20만 원. 아무튼 그래서 2017년쯤에 2, 3위로 내려갑니다. 다이토 켄타코 1위로 올라고. 아무튼 요런 레오팔레스 21이 굉장히 빨리 그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 있네요. 아까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미야마 유스케라는 사장이 횡령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횡령.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이때 이제 그 2006년도에 이 창업주인데 물러납니다. 주식회사니까 물러나야겠죠. 아무튼 물러나는 상태인데 물러나고 나서도 뒤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원격으로 회사를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건물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모듈화 주택인데 너무 옆에 있는 호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만 그 천정이죠. 천정에 보면은 천정도 옆에 호실과 이렇게 격벽을 둬서 이 천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흘러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까서 봤더니 격벽이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 미미로 또 이미지가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레오팔레스에 있으면 싸구려 건물 뭐 그런 식의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업체의 그 성장 그 비하를 좀 보면은 이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리고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건축하고 임대 사업하고 양론 사업, 간호 양론 사업하고. 왜냐면 임대주택을 구매하고 토지를 그 임대해주는 그 지주공동 사업하니까 토지를 임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대인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뭐 처리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어떻게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 모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기다 건물 짓겠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분을 그럼 어딘가를 이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론 사업하고 인터넷 망 사업, 뭐 모든 임대주택이 자기 거니까 직접 하니까 인터넷 망 사업을 하고 IPTV 뭐 영화라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넣어주는 직접적으로 하고 그게 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그런 게 있죠. 뭐, 흔히 말해서 전기만 연결돼서 망만 연결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돈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인터넷, 뭐 전화, 뭐 그런 사업들이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좋고 그리고 리조트 사업을 합니다. 이 리조트는 왜냐하면은 아까 양로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주공동 사업을 하면 사는 임대인들한테 옵션을 줘요. 옵션 어떤 옵션이냐면은 이제 세계 여행도 가셔야 되지 않겠냐. 나이 드시기 전에, 뭐냐면, 해외여행이죠. 세계여행이죠. 그래서, 괌인가에, 레오팔레스 21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괌으로 가는 게, 뭐 할인을 해주는지, 무료로 공짜로 해주는지, 아무튼 그런 여행을, 괌 리조트 여행을 가는 거 하고, 아까 치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임플란트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그 나이가 한 90세 전에 한번 이렇게 뭐 토목공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임플란트를 다 갈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주공동 사업할 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과 회사 프랜차이즈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가지고 우리 임대인들 뭐냐면 토지를 소지주 임대인들의 치과라든가 양로원 그리고 리조트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해 영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양로원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처음에 7대3 이렇게 하거든. 건축비를 회수해야 되는 시기를 15년 정도 잡고서 15년 동안 먼저 레오팔레스 21이 가져가고 토지주한테 3을 주는 거예요. 예, 임대료 해서 30%를 드린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치과라든가 이런 거 다 무료로 해드리겠다. 임플란트도 전액 무료로 하겠다. 요걸 같이 옵션을 들어가서 영업을 뛰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택관리업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여기저기 막 삼재되어 있는 것들 제가 이제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치입니다. 몇 년치. 이게 한 번에 검색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색될 수는 있다. 제가 올려놓은 거는. 근데 그 전에 막 여기저기 삼재되어 있는 것들이 몇 년치, 거의 한 10년 넘은 정보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 호텔 사업도 하고, 그리고 레오 파트너 사업, 프랜차이즈 중개업소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주택관리, 중개, 파트너, 대리점 형태죠. 처음엔 대리점 형태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형태는 가입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은, 갖추고 실제로 영업에 대해서 코스트가 많이 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돈 엄청 받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에서 뭐 1억씩 번다. 한 달에 매출이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때 되면은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겠죠. 뭐 은행처럼 꾸며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되면 뭐 억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려면 그 전에 빨리 저희 가입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예. 이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회자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 비율이 임대가 50% 건축 50% 정도 나온다라고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레오팔레스 21 임차인 유치 전략 되게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그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원폭을 맞고,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원폭 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미국에서 일본 전역에다 이제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옥도 주택들이 싹 다 싸그리 무너지고 거의 남은 게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온 게 뭐냐면 레이킹 문화다. 뭐냐면 임대인한테 계약할 때 계약을 해줘서 허락을 해줘서 고맙다. 왜냐면 집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임대인 주도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생긴 문화라고 해요. 레이킹이라는 게. 시기킹은 보증금인데 보증금 1개월밖에 안 받아요. 예. 우리나라는 보증금은 10개월 받잖아요. 레이킹보다 대신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보증금을 전세금처럼 10개월씩 받아놓고 은행 이자 따먹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보증금이 많습니다. 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보증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되게 쓰기 어렵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보증금 금액이 낮을수록 흔히 말해서 그런 거죠. 진행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카드를 긁는다라고 할 때 카드가 좋은 이유가, 제가 어제도 지금 그 카드 결제 그 대행사 그거를 이제 보고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거예요. 카드로 12개월 결제하면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할부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당장에 돈이 없어도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월세는 처음에 들어올 때 3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갈아막고 있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튼. 예, 아무튼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본의 그 적금 장벽이 이런 거예요. 레이킹도 적금 장벽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개수료를 1개월씩 주는 것도 적금 장벽이다. 그리고, 보증금, 임대 기간 부담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증인 제도가. 보증인 제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여기 10개월치 받는 게 아니라, 돈 안 내면은 그 채권 출심할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어떻게 되면 이거를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돈이 없어도 보증인만 살짝 세우면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일 수도 있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생판 모르는데 누가 보증을 사줘요?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갔는데,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보증이라는 것도 그냥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2명 세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레오팔리스 21 이 네 가지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레오팔리스 21은 뭐냐면은 상품권처럼 그런 걸 줘요. 상품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게 1개월치 상품권. 그러면 상품권을 10장 사면 10개월치 상품권이에요. 근데 개월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점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합으로 구매한 금액이 셀수록, 장수가 많을수록, 개월수가 많을수록 할인을 더 많이 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1개월치 선불로 계약이 가는 걸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3개월 선불로 변경했다. 아무튼 1개월 만에, 초창기에는 1개월만 했어요. 지금 현재 3개월로 선불을 변경했다. 아무튼 그래서 보증금을 세우기 힘든 외국인의 인기가 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장기 계약을 1개월 내로 쪼갰. 그렇죠. 보증금이 자본인도 선불제로 대체. 선불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증금 자본이득 선불로 대체.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1개월씩 단위로 쪼갰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진입장벽을 없애서 고객 유치 흥행을 합니다. 흥행. 그래서 이 레오팔리스 21이 그러니까 토지 임대가 했다는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럼 토목 바로 들어가고, 그럼 준공을 해요. 근데 준공하기 전에 90%가 이미 다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레오팔리스 21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레오팔리스 21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홈페이지는 있죠. 지금 어떤 게 없냐면, 그 안에서, VRML을 해서 자신들의 유닛이잖아, 생긴 유닛이 있어. 유닛이 뭐냐면 어떤 인테리어, 구조 있잖아요, 구조. 내부 구조를 얘네들이 다 컴퓨터로 코딩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게임하듯이 안에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VR 저희가 촬영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얘는 아예 캐드로 만들어가지고 게임처럼 안에서 둘러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걸 제공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유닛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얘네는 그때 당시 제가 한 26가지인가의 유닛이 이미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아는 거지, 사람들이. 예. 이렇게 생긴 거구나.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RML로 해서 게임처럼 안에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받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계약을 해라. 그래서 받는 건데,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준공이라고 하죠. 준공 총 90% 예약인데, 그럼 준공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얘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애세요. 21일 걸립니다. 21일이 알이 태어나는 그거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21일만 태어나자, 그 병아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것도 기획안을 제공했는지 21일이면 완공이에요. 21일. 21일 완공인데 완공됐을 때 이미 90% 예약은 다 차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토가 좀 스피드 빨리빨리.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 주택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 로고가 뭐냐면은, 제규어예요, 제규어. 제규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치타? 그겁니다. 치타가 얘네들의 로고예요. 그래서, 이게 치타가 달리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딱 형상을 해서, 레오팔레스의 건물, 1층 그 입구 옆에 딱 크게 붙여놓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뭔가 빨리 하는 서비스. 빨리빨리.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사장이 젊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동기부여, 오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CI를 이용하고 있다. 법인 사업자 상품. 요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3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3시간 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지금 35분째인데, 아직 10분의 1밖에 못 써요. 3시간 넘을 수 있어요. 아무튼, 잘 보세요. 끊을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법인 사업자 상품입니다. 뭐냐면, 법인 사업자 말고는 이거를 얘기할게요. 관리비를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월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레오팔레스에 있으면 월세를 그냥 월세에 다 관리비를 월세에 다 포함시켜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과 같은 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표로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단순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를 일일이 부과해서 청구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비용이에요, 비용. 예, 의사결정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킨 거지. 월세에 포함해서. 그래서 월세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법인전용 상품은 뭐냐면은 법인이잖아, 법인. 회사가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은 레오팔레스 21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유닛의 경우 옮겨 다닐 수 있어. 원룸이니까 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관처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 다니면서 막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면. 선불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비용 털기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비용을 내야 돼. 비용. 그러니까 요번 달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회기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할 게 마땅히 없는 거지. 그러면 레오팔레스 21 선불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왕창 사는 겁니다. 실제 이용은 안 해도 선불 카드니까 비용 집행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당 법인들이 이런 용도로 이용해. 비용 처리하는 용도로. 그리고 나중에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매도할 수도 있어요. 예. 다시 팔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용으로 법인이 비용 털기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국 방을 20주까지 등으로 나눠서 가격을 측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레벨 주택은 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옮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레벨은 타 지역으로 같이 옮겨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오팔레스이 또 급격하게 이 사세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시기에 이 임대주택 사업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오팔레스 21 건물 많이 짓고 했는데, 흔히 말해서 월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오팔레스 21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월세를 내라 경고를 하고, 그래도 못 낸다 그러면은 상황을 파악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지.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취직자를 알아봐줘요, 처음에는. 그리고 몇 번 알아봐주다가 그리고 월세 내는 거 유예를 시켜줘요. 예.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 그런데 몇 번 알아주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레오팔레스 20에 취직을 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청소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레오팔레스 21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오팔레스 21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가 이걸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잘 잡혀가지고
임차인들이 다른 그 부동산이 관리 운영하는 데에 입주를 하려고 하지 않고 레오팔레스 21로만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그러면서 공실이 없이 잘 찬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흥행을 한 거죠. 대대적인 흥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실이 없는 임대관리 업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공동사업 참여를 흥행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주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말고 난 레오팔레스 21 이런 식으로 관계 된 거예요. 예. 그냥 되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반면이라 써 있잖아요. 진상 세입자는 또 DB를 운영해서 불량 세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레오팔레스 21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DB를 공유하는 그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요. 다른 그 임대관리 회사들도 이 DB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진상 부리시면 안 됩니다. 딱 그 블랙 아무튼 블랙 처리가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이 나라에 그런 것에 대한 강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위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건 아마 법으로 허용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법을 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래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낮추고 계약 월수를 수 있는, 예,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잘한 거죠. 보증금을 낮추고, 그러니까 진행금을 낮춘다는 표현을 써요. 제가 진행금을 낮추는 거 뭐 예전 영상에 한번 거론했었는데, 예를 스마트폰 살 때도 돈 없어도 가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 뭐 한 50만, 100만 원만 가지면은 그러면 몇 천만 원짜리 그 할부로 사는 거, 할부로 산다는 소리예요. 예. 그만큼 그 할부 정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을 낮춘다고 해서 어떤 그 의사결정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주택을 매매할 때도 전세 끼고 보증금 그 대출 끼고 하면은 진행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뭐냐면 갭투자죠, 갭투자. 예, 갭투자의 모델이 딱 그 진입 장벽을 낮춘 모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깡통 증세가 발생돼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우리를 일으키긴 하는데, 아무튼 월세 접근 방법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시장의 호응과 임차인 유치 흥행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 레오팔레스 20이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증금의 자본이익은 선불계약과 유지함.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자본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선불계약 방식으로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증금을 주는데 월세를 선불로 또 내요. 예. 그게 생긴 게 얼마 안 된 제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래 보증금을 내면은 그 월세는 후불로 내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원룸들이 많이 형성된 시기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떤 건축업체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선불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거기 중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가 보증금도 뭐 300만 원씩 내는데 왜 월세를 선불로 내는지 아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포지션이 뭐냐면 선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겠죠. 예. 중개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건축업체들이 돈이 없어요. 밥값도 못 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못 주는 거야. 한 달치 뭐 준다고 막 하는데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주니까 보증금 월세 있잖아요. 월세를 한 달치 땡겨가지고 그리고 그 한 달치 받은 걸로 그 중개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돈 없는 건축업체들이 흔히 말해서 선불을 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 선불을 땡겨있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임대인 주도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선불이 아니라 후불로 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치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서 전체 판매를 유지함.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보증금이 없어도 그 법인들이 먼저 선불로 그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까 뭐냐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왕창 그 상품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오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왕창 먼저 사놓기 때문에 이미 레오팔레스 21 안에 보증금이 차고도 넘치는 거지. 선불을 먼저 사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불로 한 달씩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선불로 왜냐면 선불을 사면 살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점 선불을 더 많이 땡겨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사는 거지. 뭐 10장씩 사놓고 뭐 그런다는 거. 한 달치 그거를 쿠폰을 10장씩 사면 그렇게 할인이 들어가는데 할인이 들어가는 만큼도 레오팔레스 20에는 먼저 현금이 먼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에서 레오팔레스 21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아마 세팅을 해놓겠죠. 예.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 보증금의 안전성을 대체하는 전략. 아무튼 원룸은 풀옵션만 한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 안전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아놓음으로 인해서 안정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원룸이고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퇴실할 때 못만 나가니까 쉽게 나갈 수 있다. 뭐 짐 같은 거 많이 놔두면 또 그거 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뭐 못만 나가는 형태로 모든 것이 풀옵션이라는 것 조건이 그런 좋은 사람을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조건이 된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미납 퇴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임대인들이 하시는 게 되면 좀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 직접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활 지원으로 미납 관리비를 회수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직장도 알아봐주고 정 안 되면 레오팔레스 20일에 취직시킨다고. 이제 그게 고능입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임대.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이 미야기 회장인가 그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레오팔레스 21이 우리나라의 관심을 한 10년 전에 한 2013년 정도쯤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주택관리업체 1위 업체가 우리관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로 유명한 업체인데 그 아파트 관리 업체가 우선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를 다 재폐를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제 임대관리 시장을 한번 그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돈 엄청 많이 버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제휴하는 방식으로 레오팔레스 21하고 우리 관리하고 같이 제휴를 하는 회사를 차려요.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하게끔 하고 관리는 우리 관리에서 하고. 근데 레오팔레스 21 같은 경우는 26가지 정도의 굉장히 그 잘 정비된 유닛, 건축 모델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건축 설계가 있다는 거죠. 설계 도면이.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그 설치시설 그 소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은 우리 관리에 맡아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법인을 하나 차렸어요. 우리레오 PMC입니다. 그게 우리레오 PMC. 2013년도쯤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레오 PMC가 오픈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영화도 하나 만들어졌어요. 코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박진주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유재석하고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 배우가 나온 영화예요. 거기 보면은 레오팔레스 21 우리레오 PMC에서 건축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닛의 유형의 원룸이 있는데 그 원룸에 3명이 같이 살면서 뭐 아무튼 오손도손 뭐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내용인데 저는 그 집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 시기에 딱 우리레오 PMC가 넘어와서 레오팔레스 20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나오는 게 저 건물 저 유닛을 좀 소개시켜주고 안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좀 되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유닛이 딱 이쁜 유닛이 나와요. 예. 아무튼 복층 그 필로티가 아니라 로프트라고 하죠. 로프트라는 구조가 있어요. 약간 세미 복층 정도? 반복층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복층 위층에서는 여자분이 한 분 주고 거주를 하시고 밑에 좀 넓은 홀에서 방이죠. 바닥에서는 남자 2분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뒤에 보면 유닛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 영상을 끊고 가야 되나? 이게 지금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아무튼, 레오파르트 21 지주공동 사업 전략.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가이 세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가이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하는 시점에 지주공동 사업이 됐고, 은퇴하시면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은퇴했을 때 현금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은퇴했을 때 그냥 집만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만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장기 불황인데, 지주공사 사업이 이때 엄청 뜹니다. 예.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은행 금리 인하 유지. 예. 제로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제로금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와 연동되다 보니까 제로금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미국 금리 내려가면 우리나라 제로금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로금리가 돼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인은 대출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금리가 낮구나 그러면은 뭐 기업하거나 뭐 그냥 일반적인 대출은 그냥 많이 써라고 해놓는데 대출 얻어서 하면 뭐합니까? 되는 일이 없는데, 되는 사업이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지주공동 사업을 해서 저희 그 기업형 임대관리회사, 종합부동산 회사는 잘 돼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 같은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실버 산업입니다. 실버 산업. 예, 요거는 지주공사, 요거는 수익형 운동 실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자의 노후 수익을 고민한다. 그렇죠? 이자 은행이 제로금리가 그렇죠. 제로금리는 은행에서 이자 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가 결국 이자 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 시장으로 다시 환원해 돈을 뿌려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딱 이게 입장이 맞죠. 은행 이자를 받느니 은행 입장은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를 받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기 때문에 장사라든가 어떤 특정 사업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수익보다도 임대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다 레오파르트 21이 그때 당시에 잘 치고 나갔던 그 어떤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레오파르트 21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레오파르트 21 이때 당시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작성한 문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토지 상속 문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임대를 하면 임대인은 토지주한테 찾아가서 조상 땅 팔아서 잘 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조상 땅 팔면 안 되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자기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가 인상, 공법 강화 문제를 직접적인 건축 어려움, 수익 능력이 나지 않음, 건설 경기 악화, 자재 가격 인상, 그대로죠. 예,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건축비 어마어마한 인상돼 있죠. 공법 강화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약간 할인 약하게 해주면서 어느 분 잘 약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되는 결국은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죽었다 깨나도 건물 지어서 수익이 나오지 않게끔 싹 다 갈아 막습니다. 개인 주택의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젤 3 아까 말했죠. 금융 건전성 이유로 일반적인 융자를 기피한다. 바젤 얘기를 지금 시간이 없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할게요. 지금 바젤이라는 거는 은행에 대한 개념을 원래 은행은 약간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돼?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냥 약속은 지킨다. 이런 거예요. 은행의 이자 문화는 약속은 지킨다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치 반드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돈을 빌렸으면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 본인들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본인들의 이제 존재 가정.
근데 그거를 깨부수고 왜냐면 그것이 악패가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리대금이어서 사람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식으로 장기 빼가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갚아야 되는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그 문제점에서 뭘 비판하고 나온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인지 이슬람, 그쪽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뭘 안 합니까? 대부 사업을 안 하죠. 하긴 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간의 빌려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인지 충분하고 넉넉하게 확인하고 빌렸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못 갚으면 못 갚는 대로 그냥 놔둬라. 네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유사한 형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망했어. 그러면 돈을 그냥 그래 갚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러면서 털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가 있죠? 예, 주식 투자가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 그렇죠? 예. 그래서 베일인 제대로 하거든요. 베일인. 그게 뭐냐면 못 갚으면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래서 베일인 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거지. 예. 그냥 누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거를 절대적인 어떤 명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은행도 이제는 투자 회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 뭐 니들이 잘못 투자하면은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다. 그 베일인 제도인데 그래서 나온 게 NPL이죠. NPL. 그래서 은행이 부실 채권이 있으면은 그건 빨리 돌려가지고 NPL을 돌려가지고 채워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빵원되는 그런 채권을 만약에 너희의 무슨 뭐 자체적인 어떤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현실적인 상황을 가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슬람교 쪽으로 가는 거 보는 거야. 금융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투자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 뭐지 대출 받아서 이제 다 장기적 못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채권회사에서 그 공소시효를 정지를 해가지고 정지가 연장이에요. 정지가 연장이에요. 정지를 해가지고 시효를 또 늘리잖아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요 베일인 제도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어떤 철학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파산이나 개인 회생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돼? 좀 약간 본인이 좀 챙겨야지 없어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요. 예, 자동으로 그냥 투자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이 아마 곧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젤하면서 또 한 10분 넘게 끌었네요. 법인과 공동사업 형태로 법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융자가 이루어짐. 이게 그 법인이 누구냐면 레오팔레스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면 안 되고 업체들 정식 그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융자를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레오팔레스에서 20일은 융자가 뭐 7, 80% 나오는데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서 내가 직접 건물 져서 임대사업 하겠다 그러면 융자가 40% 이하밖에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럼 40% 이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 짓고 했을 때 아무튼 정부의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 많이 주죠. 한국도 세제 혜택 많이 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임대사업 했을 때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리츠를 이용하는 거, 리츠. 근데 공모 리츠입니다. 일반 리츠는 아니고 공모 리츠를 했을 때 엄청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2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2연. 세금을 내는 거를 유예해줘요. 유예. 예. 어떻게 보면 매매하면 매매에서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을 그러면 리츠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리츠는 개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법인도 개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리츠는 소유하고 리츠가 나중에 한참 사업하다 그걸 다시 팔았을 때 그때 받는 평가 금액으로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그때까지 뭘 하냐면 세금을 이연시켜줍니다. 안 내쓰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특이한 제도까지 막 총동원해가지고 리츠를 띄우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문제 있죠. 리츠는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쌀 때 가능한 거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정부를 다 띄웠을 때는 리츠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리츠는 아마 10년 후쯤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지방 끼고 해서 토지 가격이 싼 데를 같이 끼고 해서 리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데들은 뭐가 없다? 임대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뭐라고 하나 장기적으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수도권의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할 텐데 수도권 안쪽은 너무 토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리츠가 특정한 이 수도권을 중심해서 이렇게 리츠 벨트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약간 점이지대 정도로 이렇게 벨트가 쭉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데 아주 주류 사업처럼 되기 힘들다. 주류 사업은 무엇이다? 지주공동 사업은 수도권 안쪽으로 그냥 쫙 파고들거든요. 왜냐면 임대망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 짓는 그 모듈의 주택을 이용해서 건축 단가만 낮추면 그러면 어디든지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지주공동 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 안에 서울 안쪽에 있는 주택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재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 30년 동안 꽉꽉 눌러놓은 그 욕망을 다시 불태울 수가 있어요. 건축을 통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급도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주택가격, 임대 그 원룸에 사는 1.5로 뭐 이런 데 사는 젊은 세대들의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또 만들 수도 있죠. 예. 토지 가격은 그렇죠. 그래서 방어가 되고 상가가 더 잘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정부의 범위 세제특 경기주택 회계. 그리고 그거 있죠. 경기집체가 되면은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예. 메가시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가 돼서 다른 지역들이 구도심들이 소멸이 돼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장사 자체가 안 되고 도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 어딘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시 도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회귀 현상이 다시 발생합니다. 마치 공동화 현상처럼. 그래서 그 메가시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 쪽으로 다시 오는 수요를 다시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도권 안에서 그 옛날 구도심의 그러면서 좀 사이즈가 큰 구도심에 다시 또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노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도심권 임대주택 재건축을 공략하는, 30년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견적을 제시하고 대면 영업을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토지주택 공동 사업 투자자에게 고정 수익을 30년 동안 보장한다. 그리고 쉬운 계약, 먼슬리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걸 월세를 낮춘 그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형태, 하나의 그 상품권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했죠. 그게 먼슬리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사회공헌이 임차인 유치에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었다. 지주공동 사업의 전략이에요. 전반적인 전략. 전략뿐만 아니라 상황도 되게 중요한 거죠. 현재 시장 상황. 뭐냐면 임대인 주도 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주공동 사업 방법은 토지를 30년 동안 임대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토지 구매비 지출, 지주 토지 아무튼 지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지주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토지를 그냥 구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면 본인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직접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싸. 예. 그러니까 그냥 토지가 비싸더라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를 그냥 구매하는 거지.
그리고 레어플러스 20한테 지주공동 사업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도 요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고 15년 단위로 옵션 계약을 한다. 15년 동안에는 먼저 건축비 목적을 높게 측정하고 15년 남은 15년 동안은 임대인이 토지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의 계약을 한다. 그리고 15년이 다 되면은 철거 또는 재계약, 리모델링 등을 다시 협의하에 진행한다.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옵션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 매력적이겠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오산 살고 있을 때 골동에서 자신이 원룸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 2년 사이에 20동을 팔았다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옵션을 걸어준다고요. 월세를 무조건 고정으로 입금시켜줬다는 옵션을 걸어준대요. 그러면은 막 와서 산대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동안 계속 입금시켜주냐 그러면 자기 친구들 막 데려온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건물 구매하고 나서 뒤돌았더니 월세가 싹 다 빠져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 시대에는 그냥 온통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기를 쳐도 쭉 깔고 앉아 있으면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부분이 일정 시기가 되면 만회가 돼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그렇게 저기 좀 있으면은 가지만 있으면 지금이나 뭐 이런 거 좀 버티기만 하면은 그럼 다 복구해. 그래가지고 내가 사기 쳐도 완벽하게 저 사람이 인생을 망치거나 돈을 빼는 완전히 그거 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사기를 쳐요. 예. 그런데 그런 사기를 당했던 그것도 하나 스토리가 있고 경험치가 있으니까 수익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안도를 하고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한 거죠. 월세 보장은 지주공동 사업 문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월세를 누가 내죠? 일반 노동자들, 거기 살고 계신 분이 내잖아요. 그분들의 월급 취직을 못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러면은 월세를 못 내게 되는 경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정으로 잡아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30년 책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는 그런 거예요. 데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옵션을 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지주공동 사업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관리 이런 것도 잘 활성화되지 않은데 이런 거를 또 논의는 하더라고요. 영업도 안 되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거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막 정책을 발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좀 할 일도 없나. 우선 지주공동 사업이나 자기 관리 좀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모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옵션을 걸어서 무조건적으로 30년 동안 딱 풀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제 책정을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월세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못 고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를 지주와 다시 재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 매출 처분. 반대로 임대 책임져야 된다. 적자 무슨 있어? 적자. 그렇죠. 공실이 많아지면은 적자 매출 처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판매를 합니다. 레어팔레스 21이 그래서 자체적인 건물도 매매를 하기도 많이 했어요. 예. 아까 70만 원 했다 40만 원 내려갔다는 게 몇 년 사이에 거의 3분의 1 다 팔았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레어팔레스 21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한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가격 그리고 건축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드는 비용.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이 동네 어차피 원룸밖에 안 쓸 건데 왜 투룸 쓰리룸 그렇게 다 꽉꽉 채워서 놓냐. 어차피 임대료 잘 안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쓰리룸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쓰리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한 20년을 나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원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월세 받으면은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그런데 그거를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아주 풀로 꽉꽉 채워서 주면 무조건.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은 손해 보는 건데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냐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한 번 건수를 할 때 내가 작업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그때
끄집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무조건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엄청 많이 집어넣는 거고, 그냥 그걸 금액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냥 매매 금액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비용을 월세 임대료의 수익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절약하려는 전략 자체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 사업이 최적화되지 않는 건물들을 계속 구매해서 옆에 대리석도 붙이고 삐까번쩍하게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해서 수익률을 갉아먹는 형태의 건물을 구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건축해서 넘기는 매도의 주체는 본인의 수익을 최적화시키고 최대한은 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오팔레스 20은 뭐죠? 임대사업을 자기가 직접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각은 건물을 지어서 판매해가지고 그냥 날리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최고로만 끌어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이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예. 그 효율적이라는 그 시각 때문에 토지주 임대로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듈 주택으로 되는데 이렇게 그 컨테이너처럼 완전히 딱딱 세팅되어 있는 모듈이 아니에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다 찍어내긴 하는데, 그래서 반 모듈형으로 해요. 무조건 가격을 다 최하로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반 모듈형 하우스를 짓고 건축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들어간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비용이 최소화돼야지. 왜냐면 비용하고 어느 수익하고 서로 믹서해가지고 수익률을 산출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인의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레오팔레스 20의 자체적인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그 같이 지용 사업을 하는 임대인에게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수익 사업, 임대 사업이 더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 비용 최소화. 철, 콘크리트, 나무 동시에 사용하고 공장에서 찍어낸다. 공장 생산의 현장은 공장에서 찍어내서 공기를 단축하는 거. 왜냐면 시간이 늘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월세도 받는 시기가 뒤로 물러나는 거고, 그럼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느 수익이 생긴 시점도 뒤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과목되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노령화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장 노드를 통해서 해결한다. 용적률 최대한 챙겨먹는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를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좀 낮게 설치해가지고 4층까지 있는 주택을 잘 짓지 않습니다. 3층에서 끝내는 놈을 하고 필러티 구조를 하지 않아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게 필러티 구조를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최적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닛이 한 2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된 유닛을 사용하면 설계비가 안 들죠. 건물 질 때면 설계비 든다고 설계비 계속 좀 요청하면은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26개를 토지 유형별로 다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모듈화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투수 찍어내가지고 가서 조립해서 맞춰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치에서 나온 건데, 원룸을 1인 3실이 생활하는 구조를 가져오게 돼요. 지금은 모르시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지주공동 사업이에요, 지금 뭐냐면, 임대인 주도 시장입니다. 임대인 주도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공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초기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임대인 주도 시장이 꽉 묶여요. 그래서 공실이 없어서 원룸 한 호실에 3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일본에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왜 화장실이 욕조하고 변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본은 원래 욕조하고 화장실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데 분리를 시킨 거예요. 요 시기에. 왜 분리시키냐? 원룸 한 호실에 3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서 다들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세수하고 화장실 변 보고 그런 사람들이 겹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한 명이 끝날 때까지 2명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죠. 그죠? 그 아침에 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뭐 일찍 일어나서 이거 챙기고 기다리고 그러고 싶겠어요? 이건 나름대로 효율성을 좀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한 명은 화장실, 그러니까 그 샤워실 들어가서 닦고, 그리고 한 명은 변기에 앉아서 일 보고, 그리고 변기 뒤쪽에 보면은 간단하게 세수나 칫솔질 할 수 있게끔 그 욕조 통 있잖아요. 물통 위에 이렇게 그 개수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인 닦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에 그 여기 땅 하면은 두 명이서 빡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세 명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숙소로도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제가 왜 이런 거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삼성전자를 대응하면서 임대사업 관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세요. 한 5시 반 정도에 다들 출근해서, 삼성전자 거의 가까워 있는 뭐 신대동이라고 해서 얼마 멀지 않은 2km, 3km 범위 내에 있는 동네에 저희가 임대주택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빨리 일어나요.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3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아침에 딱 몰리거든요. 그러면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숙소를 찾는 분들이 보면 원룸을 어떻게 찾냐면, 그 삼성전자 숙소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방을 딱 딱 본 다음에 뭘 제일 많이 체크하냐면, 딱 3명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걸 체크해요. 예. 3명이 누워서 자면은 45만 원, 15만 원씩 두당 15만 원씩 숙소 비용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싸게. 3명이 잘 수 있나 딱 보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계약을 쓰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팍팍팍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제가 경험해보면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숙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요청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워실 2개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초창기에 들어왔던 건축하시는 분들은 반영을 해가지고 베란다 쪽에다가 그 샤워실 하나 더 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 1.5룸인데 화장실 2개 넣는 경우가 있었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도 레오팔레스 20일 얘기하면서 변기하고 샤워실만 분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아유 참나.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그걸 굳이 입고 화장실 또 하나를 더 새로 넣더라고. 아유, 아무튼 일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더라고. 아무튼 일본의 레오팔레스 20의 그 구조입니다. 법인 사업자 계약 등 고려. 이게 뭐냐면 그 직원들, 법인 사업자라는 건 직원들의 숙소를 사용했을 때, 세면이 사용했을 때, 이걸 딱 보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코알라라는 영화를 검색해서 아마 예고편을 봐도 거기는 나와요. 요 주택 구조가. 그러면 복층, 로프트 위층에는 여자가 살고, 그 방 바닥에서는 남자 2명이 잘 수 있게끔. 6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6평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원룸치고도. 근데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3명이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출근이 막 그 러시 기간, 아무튼 그 막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고 저희 카톡을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운영 비용 최소화, 계단 청소 비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 관리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비용, 고정 비용이 뭐냐, 계단 청소 비용이에요. 계단 청소를 뭐 대리석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걸 하니까 유리처럼 거울처럼 빛나잖아요. 그 유리 다 청소하고 다녀야 되는데, 레오팔레스 20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대책을 세운 게 그냥 그런 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알고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고
줍기로 끝납니다. 바닥에 걸레질까지는 하진 않아요. 승강기 운영비가 승강기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수도 가구별 계량기, 누진세 회피. 수도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다 가구는 수도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가도 따로 빼서 이렇게 하려면은 그 계량기를 하기 위한 배선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것까지 아끼려고 안 한 거지. 그러면서 뭐 관리비에서 수도 요금 같이 받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수도로 틀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제가 퇴실 정산을 갔는데 베란다째 수도를 아주 세게 열어놓고 가신 분들 계셨어요. 뭐 며칠 동안 수도가 계속 막 폴폴폴 넘치는 거지. 근데 알 수가 없지. 왜냐, 개별적인 계량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망사업 한다. 직접적인 망사업을 해서 비용 대비 20%, 원래 망사업의 20% 선에서 서비스를 한다. 한 10,000원 정도 하면 2,000원 정도 한다는 소리예요. 가능하죠. 가능해. 직접 망사업을 하게 되면. 공과금 월세 통합한다. 공과금 관리비 말씀드린 거, 관리비 통합해서 단순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관리비를 따로 받고, 월세를 따로 받고 하면 그것도 업무 비용이 들고, 그리고 청구를 하게 되려면 복잡하거든요. 하나씩 뭐 계량이 시크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켰다. 중개수수료 직접 계약한다. 이게 레오팔스 20이 보면은 이미 브랜드가 너무나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은행처럼 창구를 운영해요. 방 찾고 싶다 그러면 그 동네 레오팔스 20에 대리점 가가지고 가약하면 돼요. 그때 중개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 사장이 아까 공급을 횡령해가지고 물러났던 그 사장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막 본인이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회 거쳐서 총 4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돈 4천억 원. 4천억 투자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2천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때 ERP를 개발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장실에 딱 앉아있으면 전국에 어떻게 운영되는 상황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대요. 되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관리 프로그램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고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1시간 22분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5분의 1도 못했어요. 근데 뒤에 부분은 유닛에 대한 사진이 쭉 나오니까, 설명하는 부분은, 이걸로, 여기까지만 하고, 끊고, 유닛 설명은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부분이 계속 반복됐어요. 프로그램 관리 개발 운영 4천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3D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제공했다. 가상 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호실에 여러 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자별로 수가 관리를 청구해요. 왜냐하면 수도요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더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생활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물어보고 청구한다. 가스, 수도, 전기, 수도, 가스가 기준보다 많이 나오면은 많은 양에 대한 비용을 또 따로 청구를 합니다. 계량기가 각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략 비판이 있는데, 요거는 고정 금액으로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너무 월세도 안 거치고 그래가지고 고정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주공동 사업자 사업 주체하고 나누는 비율을 월세가 얼마 들으면 얼마나 나누겠다가 아니라 그냥 월세 자체도 고정으로 시켜놔보더라고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힘든 일로 다가와서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도 있는데 다른 얘기는 그냥 보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끊고요. 다음 영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